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거대한 인터넷 전체를 스캔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감을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집이 40억 채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열려있는 문을 찾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인터넷에서 취약점을 찾는 일과 비슷하거든요. 네, 바로 43억. 이게 대략적인 IPv4 주소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인터넷상의 집이 말 그대로 이만큼이나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불가능한 임무 그 자체에 대해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꼼꼼한 원조 방식 그리고 속도의 혁명 이 둘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가능한 임무. 왜 인터넷 스캔이 이렇게 거대한 도전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터넷이 너무 거대하니까요. 여기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하나하나 찾아서 분석한다는 건 정말 상상만 해도 벅찬 일이죠. 옛날부터 쓰던 고전적인 방법이 바로 상태 보존형 스캐닝이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스캐너가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신호를 보냈지? 답장이 왔나? 이런 식으로 모든 연결 상태를 꼼꼼하게 챙기는 거죠. 정확도가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인터넷 전체를 이런 식으로 스캔한다? 와, 이건 몇 주가 걸릴지, 심지어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너무 느린 거죠. 자, 그럼 이 원조 방식, 이 꼼꼼한 친구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대표적인 도구로 엠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엠맵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에요. 먼저 연결 요청, 그러니까 똑똑 계세요? 하는 SYN 패킷을 보내요. 그리고 바로 내가 언제, 누구한테 어떤 문을 노크했는지를 자기 장부, 즉 상태 테이블에 꼼꼼히 기록해 두죠. 그러고는 가만히 답장을 기다려요. 답이 오면 아, 여기는 이런 상태구나 하고 장부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 테이블이 핵심입니다. 이게 있으니까 신뢰성은 확실하죠. 하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스캔할 대상이 많아질수록 이 장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메모리도 엄청나게 잡아먹고 CPU도 힘들게 하죠. 결국 속도가 추당 수백 개 패킷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수억 개를 봐야 하는데 말이죠. 자, 이런 명확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판을 뒤집는 속도에 미친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몇 주, 몇 달이 걸리던 일을 단 45분, 45분 만에 전체 IPv4 인터넷의 특정 포트를 다 훑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짐앱이나 매스캔 같은 도구들이 바로 이런 혁명을 일으켰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바로 메타데이터 인코딩이라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뚱뚱한 상태 테이블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보내는 신호, 즉 패킷 안에다가 나는 누구고 뭘 확인하러 왔다는 정보를 암호처럼 새겨 넣는 거죠. 이러면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메모리 병목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쏘고 잊어버리기 방식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예요. 일단 정보를 담아서 신호를 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스캐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만약에 답장이 온다면 그 답장 안에 내가 보냈던 정보가 그대로 담겨서 돌아올 테니까 그걸 보고 아, 내가 보냈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 알아채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강력한 방식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꼼꼼하고 정확하지만 느리고 다른 하나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깊이가 얕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 바로 속도냐 깊이냐 하는 트레이드오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비유하자면 엠맵 같은 상태 보존형 방식은 외과 의사의 메스 같아요. 아주 정밀하고 깊게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도려내죠. 반면에 Z맵 같은 비상태형 방식은 거대한 쌍끌이 그물과 같아요. 일단 넓게 쩍 훑어서 뭐가 걸리든 다 건져 올리는 거죠.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속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상태형 방식이 압도적이고요. 대신 깊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는 엠맵이 훨씬 뛰어납니다. 신뢰성도 패킷을 재전송하는 엠맵이 더 높고요. 메모리 사용량은 말할 것도 없죠. G맵 쪽은 거의 일정합니다. 이 속도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M맵이 초당 한 300개 보낼 때 Z맵은 150만 개를 보냅니다. 이건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죠. 자, 그럼 진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메스를 쓸까요? 그물을 쓸까요? 정답은 둘 다 쓴다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둘을 아주 영리하게 조합해서 쓰는 거죠. 바로 2단계 접근법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먼저 1단계. Z맵 같은 빠른 도구로 인터넷 전체를 쫙 스캔해서 살아있는 녀석들, 즉 응답이 오는 호스트들만 빠르게 골라내요. 이게 바로 그물질이죠. 그 다음에 2단계. 이렇게 골라낸 살아있는 녀석들 목록만 N맵팩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N맵은 쓸데없는 곳에 힘 빼지 않고 정말 중요한 목표물에 대해서만 정밀 분석을 하는 거죠. 메스를 쓰는 단계입니다. 이 전략이 왜 그렇게 좋냐면요. 일단 시간이 며칠에서 몇 시간 단위로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죽어있거나 응답도 없는 호스트에 N맵 같은 비싼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죠. 정말 분석이 필요한 확인된 목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너비와 깊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인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전문가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서 깊이를 추구할지, 넓이를 추구할지, 아니면 이 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도구가 더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을 조합하는 워크플로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진짜 실력인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속도는 목표물을 찾게 해주고 깊이는 그 목표물의 진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